원가 개념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가란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소비된 모든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획득을 화폐 수량으로 표시한, 즉 화폐 단위로 표시한다라고 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원가 계산에 있어서 제품이란 제품 생산을 위해서 소비되는 그런 경제적 가치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가라고 하면은 제품 제조원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제품 제조원가는 제조비에 판매비 플러스 일반 관리비까지가 포함된, 즉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총원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총원가를 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가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좁은 의미의 개념, 즉 협의적 정의와 넓은 개념의 광의적 정의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개념을 보면은요, 협의적 정의는 특정 제품이나 또는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개념의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 제품 또는 용역 등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소비되는 기초 단위의 어떤 경제 가치를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슈마렌 바하의 협의적 개념에서의 원가 정의를 예를 들어보면은 바하 같은 경우에는 원가라고 하는 것은 급부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그런 재화가 원가 계산으로서 평가되는 가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재화를 원가 계산하는 것, 이게 바로 원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홈그랜 같은 경우는 원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 또는 포기되는 자원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두 가지 다 비슷한 그런 원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의 정의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정의를 해보면은요, 미국 마케팅 학회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회계학회의 정의인데요. 회계학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원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직접 발생하였거나 또는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그런 요소까지도 모두 원가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가에 대한 정의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네 가지로 특성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 희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경제적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재화나 용역의 사용, 비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급부와 관련돼서 측정된 경제적 가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소비되어지는 이러한 재화들을 경제적 가치로 측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원가는 경영 목적과 관련되어져서 파악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행위, 경제행위를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원가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원가는 정상적으로 일으켜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경제행위가 이루어질 때만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개념들이 원가 인식인지, 원가 인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원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고, 생각인 거죠. 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더불어서 사고방식, 또 원가에 대한 끊임없는 개인의 욕구, 그리고 그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원가 인식의 기본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가에 대한 생각, 사고방식,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개인들의 욕구, 이런 것들이 바로 원가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 인식은 단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또 즉흥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분히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개인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체득되어지는 게 바로 원가인식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가인식은 계획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원가 관리가, 원가 인식이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 몸에 체득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가 인식은 원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가에 대한 생각,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가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원가 절감 또는 원가 통제 등의 원가 관리에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원가 인식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원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가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실제 행동에 옮기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이미 행동으로 옮겨진 상태에서도 원가를 강조하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일컬어서 원가 인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원가 인식이 기본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원가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소모되어지는 그런 경제적 자원들을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원가의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경제적 자원을 어떤 목적을 통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를 계량화, 수치화한 게 바로 원가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원가의 개념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개념에서의 원가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개념의 원가의 한계를 개선하기, 뛰어넘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현행 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행 원가는 이 현행 원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원가를 관리하고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적용하는 게 바로 이 대체 원가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가의 개념은 크게 역사적 개념의 원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준에서의 원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원가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도입되는 게 바로 대체 원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적 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보면요. 원가는 전통 회계에서 평가 개념으로 중심적 역할을 그동안에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즉, 평가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가는 자신이 취득할 당시에 재화와 용역의 교환 가격이 있다 하는 거죠. 취득 당시에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 회계에서는 이거를 보통 원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어서 역사적 원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우리가 자산을 처음에 취득할 때 전통적 가치의 개념으로 자산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데 취득 당시의 가격을 그대로 표시를 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취득 당시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을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가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 우리가 원가 자체를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은 자산의 취득을 통해서 그동안의 자산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바로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감가상각과 같은 비용 배분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역사적 개념에서의 원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사적 개념에서의 원가에서는 자산은 취득원가 또는 미삼각분의 자산원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원가의 개념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취득 당시에 그런 자산의 가치를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다 보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자산평가 기준을 가질 때 이 현실과의 타당성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기본적 역사적 원가의 개념에서는 한계점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기본적으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합리적 자원 배분의 실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그런 신규 사업자한테 있어서는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원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행원가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행원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입력되어져 있는 그런 원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평가 대상인 자산과 동일한 자산 또는 그 가격을 현재 시장에서 교환되고 있는 가격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변환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현행원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최초 구입 당시의 자산의 형태로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현재 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현재 원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재 원가의 제도는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원가의 개념인데요. 이 대체원가의 개념은 현재 상태의 시장에서 동일한 자산을 구입해서 필요한 금액을 현재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현해 원가의 개념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대체 원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현재 어떤 자산을 과거에 취득했던 자산을 현재 기준으로 바꿈과 동시에 기술적인 개념들까지도 접목을 시켜서 추가로 보완한 게 바로 대체원가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원가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원가는 재생원가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또 동일한 자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원가, 여기서의 원가라는 건 재료비, 뭐 농무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것인데 현재 원가와 재생원가의 가장 큰 차이점에 있어서는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현재 기준으로 해서 대체원가를 취득함과 동시에 또 기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재생산되는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포함해서 관리하는 게 바로 대체원가와 다른 개념인 재생원가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체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가격 결정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단위당 가격 결정 방법, 그리고 기능적 가격 결정 방법, 네 번째로는 지수에 의한 방법, 이렇게 우리가 대체원가를 결정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가격 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원가를 제조업자나 또는 공급업자나 판매업자로부터 직접 얻은 것으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세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물품을 생산할 때 만드는 사람 또는 재료 공급자, 판매하는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그러한 요소들, 그러한 정보들, 그런 자료들을 직접 재료비로 이렇게 비용으로 환산해서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직접 가격 결정법이다, 결정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재료비 또는 노무비 등이 바로 이 대체원가를 산출하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단위당 가격 결정법이 되겠습니다. 결정 방법입니다. 이 단위당 가격 결정 방법은 대체원가를 평가할 자산 중에서 각각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단위당 가격 결정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원료를 구입을 해서 원료를 비율대로 투입을 하고 생산을 통해서 유통, 공급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각각의 구성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료를 구입하는 부분, 또 원료를 투입하는 부분, 또 생산 및 유통하는 부분, 각각의 구성 부분별로 직접적인 그런 비용들을 계산을 해내고 그거를 가격 결정 방법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단위당 가격 결정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능적 가격 결정 방법이 되겠는데요. 기능적 가격 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원가를 각 자산의 현재 생산 능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체 원가와 자산의 생산 능력 사이에는 서로 비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체 원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낮아지는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원가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산 능력 부분을
적용시킨 게 기능적 가격 결정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나 또는 생산 능력 또는 생산 조건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 그런 원가 결정 방법이 바로 기능적 가격 결정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수에 의한 방법인데요. 일반 물가 수준 회계와는 달리 자산의 개별 물가 지수를 구해서 그거를 역사적 원가에다가 곱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지수에 의한 결정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투입되는 실제 지출되는 그런 비용을 바로 원가에 반영시키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물가 지수를 곱하는 게 바로 지수에 의한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재고자산이나 또는 유형자산에 모두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러한 지수에 의한 결정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가와 비용에 대해서 차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가와 비용은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원가와 비용은 개념이 동일합니다. 여기서 개념은 비용이라는 측면이죠. 소비되어진다고 하는 개념에서는 똑같이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하는 개념에서는 이 원가라고 하는 코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작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손익 계산할 때는 이런 동일한 내용이 비용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개념이지만은 원가와 비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개념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가 계산은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위해서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 즉 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손익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되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의 비용을 뺀 이거를 바로 우리가 손익계산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원가와 비용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정리했던 내용들을 다시 요점 정리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크게 우리가 네 가지, 즉 원가에 대한 정의, 그리고 두 번째 원가 인식, 원가에 대한 개념, 원가와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원가의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통 원가, 또 우리가 총원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즉 제품 제조 원가에다가 일반 판매비와 관리비, 일반 관리비가 부과된 이런 총원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가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했죠. 협의적 개념에서의 정의, 그리고 광의적 개념에서의 정의로 구분을 했는데요. 협의적 개념의 정의는 특정 제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의 정의를 내렸고요. 광의적 개념에서의 정의는 우리가 미국 회계학회 정의를 참고로 해봤는데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희생까지도
우리가 화폐 가치를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 개념으로 이해를 했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원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원가는 경제적 가치의 희생이다. 또 원가는 극보와 관련되어지는 경제적 가치의 측정이다. 또 원가는 경영 목적과 관련시켜서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가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원가 인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원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이거나 즉흥적일 수 없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장기적이고 또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몸에 체득이 된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러한 관점에서 원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에 대한 생각, 사고방식, 또 끊임없는 개인의 욕구,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로 원가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부분, 낭비되는 부분, 또 업무 분담과 관련되어져서 이러한 제거돼야 될 요소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원가 인식의 행동은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고요. 원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게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게 바로 원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 특성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원가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대체 원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역사적 원가라는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원가의 개념이다라고 봤죠. 그래서 일단 모든 자산은 취득 당시에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현행 기준으로 변동시키지 않고 취득가격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 우리가 감가상각제도를 통해서 이런 비용 배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게끔 현행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원가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원가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원가의 경우에는 자산평가 기준에 있어서의 현실 타당성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보완했던 게 바로 현행 원가다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 현재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입력하고 현재 입력된 가격에 의해서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이 바로 현행 원가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체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체하는 그런 방법인데 주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대체 원가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의 결정 방식이 있었다. 그래서 직접 가격 결정 방법, 단위당 가격 결정 방법, 그리고 기능적 가격 결정 방법, 지수에 의한 그런 가격 결정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체 원가 가격을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가와 비용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지출되어지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진다. 그래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원가 계산의 개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은 손익계산에서 필요한 그러한 관점이었다라고 차이를 구분을 했습니다.